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또 화면이 꽉 차 있습니다. 빈틈없는 화면. 네. 좀 화면을 좀 가까이 잡은 게 아닌가 화면을 좀 싶습니다.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봤을 때는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이 있으니까. 이 화면을 아이맥스로 바꿔야 돼요. 네,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아이맥스로 바꿔서 예. 공룡 3마리. 공룡 3마리, 예. 코끼리 3마리 그런 얘기를 하고 멸종시켜 있는데. 주십시오. 네. 예, 예. 그럼에도 제가 좀 더 커 보인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과황이시잖아요. 과황. 예, 맞습니다. 과황. 자,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겁니까? 석유 매장 가능성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네. 만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산유국입니다. 아, 산유국이었어요?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인 것이 대한민국이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에 이제 울산 가스전이 시추가 되고 개발이 됐죠. 그래서 17년간 운영이 됐고 네. 여기서 2조 한 200억 원 정도 수익을 거두면서 실제 이제 들어간 비용은 1조 조금 넘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220% 수익을 얻었었다. 1989년이니까 이때는 이제 노태우 때죠. 네.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시위도 많았을 때고 또 아직까지는 뭐 군부 통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또 조용히 또 진행이 된 일이었었기 때문에 1989년에 울산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이미 산유국이었다.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4번째라면서요? 95번째, 다섯 5번째. 예, 네. 5번째 산유국이었고 네. 지금은 또 엄청난 양의 가스라든지 석유가 있을 수 있다.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어요. 우리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영일만 있지 않습니까? 그 최백호 씨 노래 영일만. 일만 친구여. 친구야. 아니 저 노래 맞나 저거? 네. 좀 이상한데 아무튼 네. 저 영일만에 정말 우리 140억 배럴이 좀 추정이 된다고 예. 하는데 영일만 친구가 아닙니다. 네. 예? 영일만에 있는 친구가 아니 영일만 자체가 우리 프렌드. 우리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영일만이 가족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석유라는 거는 우리 블랙 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스펠링이 BLACK. 여보 그 스펠링이 뭐였지? 예. 어쨌든 저기 아무튼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야, 이게 동해가스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고 네. 이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다 그래요. 이건 그래서 정말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일찍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도 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네. 제가 몸덩어리가 그 가스 산유국인데 참 이거 어쨌든 가스가 이게 75%. 예. 지금 액트지오가 일단 추정을 한 내용입니다. 추정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유가 한 25%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치가 나오는 경우에 원유는 이제 4년 이상, 네. 또 가스는 29년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올해 11월부터 노르웨이가 아니고 노르웨이입니다. 네. 네, 노르웨이에서 다니는 길이 노르웨이죠. 적당히 하시고요. 네. 그렇죠. 높이 다니면 하이웨이. 이 회사 이제 시드릴이라는 회사가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라는 노래 있지 시추선은 않습니까? 좀 꺼주시고요. 호텔 시추선은 캘리포니아인가 그거? 시추선은 삼성중공업. 예.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가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 변호사도 알겠지만은 우리 어릴 때 박지원 변호사가 괜히 엮었나요? 제가 어릴 때 네. 사실 오일 쇼크 MZ 세대는 모릅니다. 저는 NG 세대. NG야? 네, NG인데 태어나기 직전에 쇼크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때 네. 이 오일 쇼크로 정말 기름 한 방울이 네.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75년에 12월 달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이미 그때 포항 영일만에 한 도라무통을 끄집어냈어요. 네. 네. 까만 액체
검은콩 수제비 아니고 네. 검은콩 수제비 그만 드세요. 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네. 그 까만 네. 도람통을 꺼내 들었는데 그때 그게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로 이제 경유가 많았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파내기에는 가성비가 그 당시에 뭐 좋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유국이 될 거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76년도에는 뭐 더 이상 개발이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영일만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근데, 예. 근데 이게 저 1000m 더 밑으로 심해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게 저 중미 지역, 지금 우리가 미국이 있죠. 그다음에 밑에 브라질 있죠. 그 중간에 이제 중미의 네. 가야나에 이제 스토브럭 유전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110억 배럴 정도가 있다고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 규모는 이제 140억 배럴. 140억 근데 배럴 될 수가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다려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진행이 돼서 상용화가 2035년에 되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지금 정치권에 고여 있는 뭐 특검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일거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네. 별도가 돼야 되겠죠. 굳이 근데 이게 브리핑까지 좀 했었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그 아프리카 정상들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자원이고 핵심은 광물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글로벌 우리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글로벌 그거는 상황. 이거는 냄새를 맡으면은 예. 바로 그냥 시출해야 됩니다. 줄여야 된다. 예. 아이 뭔 냄새 이거? 아이고 음식 냄새 나옵니까 또? 이거 똥풍선 아니야 이거? 냄새 납니까? 저 자식들은 저거 또 어물풍선. 날리고 앉아 있네. 어물풍선 이야기하려는 저거는 거예요? 919 저거 네네네. 파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저 자식들은 저거 정은이는 왜 근데 저러는 이제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똥 냄새가 있나. 봐야 되겠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천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공 이야기가 네. 나오는 이유는 천공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약간 무속적이고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이제 이 석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하고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치 이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 석유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5년 전, 10년 전부터 네. 지금 포항 영일만 쪽에 8강구가 있습니다. 그 8강구 밑에 6-109, 다시 6-1, 뭐 A209 뭐 이렇게 네. 이제 나눠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7강구예요. 7강구. 7강구가 왜 중요하냐? 7강구가 저기 큐슈와 부산 사이에 있는 게 7강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예요. 8강구 영일만이 아니라 영일만 친구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7강구가 50년 전에 우리 대륙봉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기름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개발해 나가던 차에 더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공동개발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50년간.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부산과 그 당시 이제 50년 전에는 없던 일인데 이 50년 동안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믹 존. 이 배타적 경제 적당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겼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면은 일본 쪽에 땅덩어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7강구가 서울의 한 14배 정도의 지역인데 예. 그러면 뭐냐? 올해로 이 50년 협정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연장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끝나버리면 일본 거가 되는 일본 거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8강구 영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7강구를 이 7강구를 빨리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라도 잘해라. 중요한 건 지금 8강구냐 영일만이냐 천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7강구입니다. 7강구를 좀 쳐다봐라. 예. 7이에요. 7강구. 세븐틴 아니고 7. 네. 조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당은 묻습니다. 네.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주가 조작에 의도가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가 고맙습니다. 조작 그리고 특검 여론 돌리기 위해서 또 지지율이 갤럽 조사 21%인데 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주장. 이 석유 발표요. 예. 그 석유 발표로
지지율이 반전되거나 결정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되거나 이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조국 대표가 나와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 발언을 한 것인데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인가 신장식 의원 등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 그리고 특검법으로 가자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뭐가 여전히 공수처 수사가 끝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했느냐,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했느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가자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해놓는 거라고 봐요. 특검을 얘기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아마 그렇죠. 특검법절 먼저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고발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휴대폰 압수수색 가능할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어렵죠.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거는 그럼요. 특검 대비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 끝나도 네.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도 네. 여전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특히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난해 8월 2일 당일날 네. 이종섭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는데 그걸 포렌식을 해야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네. 특검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자, 예.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송영길 대표 보석 석방된 이후에 방송도 나오시던데요. 정말 통탄할 정도로 억울합니다. 아, 억울하죠. 정말 누구는 수사도 안 하고 예. 저는 수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원내 진출을 실패했지만 정말 보석 결정을 해준 우리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 베리베리 땡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말 최대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병을 물병 안 던집니까? 물병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병이 없습니다. 물병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 물병을 던져. 페트병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얼굴만 보면 한동훈 위원장 보면 한동훈 요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 제 머리가 하얘졌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희재 어디 갔습니까? 변희재요? 예, 변희재. 우리 당의 동지입니다. 노영희, 변희재, 최대집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자기 활동 방송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나무만 심고 말이야. 내 소나무는 저기-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시시 앞에서 압박한다. 네. 박지훈 변호사 앞에서 노 변호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아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노영희 변호사, 네, 변희재 대표, 최대집 대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최상명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보고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뺐다. 일주일 만에 뺐다. 이제 요게 지금 또 팩트로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첩 보고서 그대로 놔두면 됐다라는 놔뒀으면 거예요. 끝날 일이다. 놔두면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도 훈련병이 아까 이제 우리 앞 시간에 투베쇼에서도 이제 네. 이야기가 됐는데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 또 군 관련돼서는 우리 박지훈 가항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군대에 있는 이 사망 사건은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네. 모든 사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 관련된 사건, 성폭행 사건, 사망 사건 아니고 이런 총 세 가지는 경찰로 이첩되게 돼 있어. 맞죠, 그죠? 이것이 이제 맞습니다. 예. 군대 관련되는 이 법이 바뀐 것이죠. 바로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 이후에 네, 이제 바뀐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항상 이제 군대 내가 이제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특수 집단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군 검찰 시절에 군 판사도 했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사단장이 박검사, 박중영
그건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그럼 상당히 곤란해지잖아요. 사단장이 지휘관이고 또 관할관이라고 예전에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제 결정권자기 때문에 그 곤란해지죠 사실은. 근데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기 명령 내린 네. 그 지역은 이제 강원도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속초 병원까지도 갔던 사건인데 그것도 강원 경찰청으로 이첩이 이미 됐어요. 네. 그러면 강원 경찰청에서 수사하면 돼요. 판단하고 그러면 수사하면 되죠. 예. 그 여자 중대장이 정말 무리한 군기 훈련을 시킨 것이냐 아닌지 밝혀지면 되잖아요. 밝혀지는 대로 또 처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군사 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민간 법에 의해서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당시에 포함됐던 대대장이 포함됐던 경북 경찰청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죄가 없으면 내용 확인해 보니까 죄 없어요. 그러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여전히 현직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영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승진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전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혐의가 또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게 국정 운영까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이종섭 전 장관 전 대사 호주 대사 문제 불거지면서 총선도 결정적인 타격 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카오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북경찰청에서 쭉 수사해보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뭐라고 A에서 C까지 했던 A에서 E까지 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이건 혐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맞죠 제 말씀이?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렇죠.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결국 이게 직권남용죄까지 돼서 결국은 공수처 고발 듣고 수사도 되는 상황이고 뭔가 하나하나씩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예. 우리 제가 요즘 책을 써서요. 예. 변방에서 중심으로. 아직도 책 안 사셨나요? 아니 근데 책이 왜 이렇게 할인이 안 돼요? 하하하. 신간인데 어떻게 할인을 합니까? 아니 책이 두껍고 너무 배소장 책인 줄 알아요? 하하하. 또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요. 근데 대통령이 그 평산책 우리 판에 라떼가 왜 그렇게 비싸요? 하하. 우유가 들어가니까 비싸죠.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왜 남의 우리 부인을 건듭니까? 그 얘기 좀 해야 그 될 정말 것 같아요. 예. 심각하죠. 예. 그렇게 정치하시랍니까? 예. 하하하. 뭐니 해도 예.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죠. 사람으로 하지 말아 달라. 그렇죠. 예. 하하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숙 특검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 발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수사하면 되지 뭐하러 이거를 특검을 하냐 이런 또 그렇죠. 반대를 하기도 이미 하더라고요. 고발도 돼 있는 네네네.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뭐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의혹을 살 일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죠. 네. 하나는 어떤 차원이냐면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특검법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도 맞대응할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들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여성은 여성대로. 네. 그래서 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제 종합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맞대응 차원에서 맞대응. 뭐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는 물타기 이야기도 물타기 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또 특히나 왜 이 윤상현 의원이 또 5선 중진이잖아요. 중진인데. 이렇게까지도 이 부분을 몰고 가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방자하다. 또 이제 조만간 잠시 뒤에 이제 출연을 하시겠지만은 시장.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따져보기에 물론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 제일 자발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인물이 누구처럼 보여요. 홍준표 시장이죠. 네. 왜냐하면 이른바 유농 연대에 대한 네. 정말 강력한 지금 제트 엔진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따라가야 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이죠. 본인도 좀 그러니까 그래도 윤상현 싶다. 의원은 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향후에 또 당대표를 나중에라도 노려보든 아니면 인천시장으로 가든 아니면 대선으로 가든 그러려면 뭔가 지지층 사이에서 각인 효과가 필요해요. 네. 적어도 봐라. 윤상현이 수도권에서 김정숙 여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존재감을 알리지 않느냐. 네. 그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물타기 전략인데. 네. 그런 식으로 또
홍준표 시장 편드는 겁니까? 하하, 그렇게 또 하실래요? 아, 무슨 편을 들고 맙니까? 아, 저는 그렇게 안철수 생각합니다. 의원, 네. 아, 이분 또 오셨네요. 그 특검을 하거나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사를 받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하하, 이분 언제 또 홍준표 시장 편들었습니까? 예. 하하. 뭐 변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제 소신입니다. 소신. 재밌는 분이네요. 와, 두 분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처음 보는데 아주 원래 같은 당이었죠 아니 옛날에. 이게 참 옛날 재밌는 얘기하지 모습 아닙니까? 마시고요. 아니 왜냐면 예. 2012년에는 사실상의 단일화를 했던 두 인물이잖아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전혀 다른 예, 영다른 길을 가고 있죠. 정반대 방향으로 이게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일찍이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길을 걸었다. 예. 내가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네, 재밌습니다. 예. 태어난 김에 그 뭐 자기가 빤히 죄인도 아니고 말이야. 예. 뜬금없이 정유 목적으로 막 갔다 그러고. 예. 네. 그리고 내가 일찍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정은이한테 USB 뭘로 넘겼냐?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제주도 군용기에 가만히 있어봐요. 귤을 실어서 보냈는데 그 귤이었냐? 내가 따진 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내보고 뭐 온갖 비판을 다 했었다가 네네. 지금 하니까 돌아보니까 홍준표 말이 다 맞았죠. 이건 팩트입니다. 예, 시장님, 뭐 그래 봅니까? 예. 그 도보다리 USB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탈북 단체가 USB에 이명웅 노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예. 도보다리 회담에 탈북자가 왜 나와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할 거면 타지말로 떠나라 배 소장. 내가 부산 떠나라. 네. 근데 타지 말로 가고 싶은데 제 그 주변 사람들이 타지 마 그래가지고 안 탈라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근데 저 박 변호사 아니, 근데 시장님. 저 배 소장 빼고 이택수 불러요. 이택수 부르겠습니다. 예. 맨날 저리 헛소리 했었거든. 이택수는요 저기 김어준 유튜브 나갔는데. 자, 예, 근데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그 지구 이야기 하셨잖아요. 최근에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이야기 하던데. 네. 한동훈이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끊겠어요. 뚜. 알겠습니다. 자, 이게 김정숙 여사 특검법 이 관련해서 이렇게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윤상현 의원이 발의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지금 소환이 좀 초일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원석 총장이 소환하겠다, 성역 네. 없다 발언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환합니까 진짜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인물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제 그 CBS 한판 승부에 네. 출연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알죠? 변호사가 알죠? 이제 예. 상당히 뭐 이런 그 국민의힘 쪽에 그 동향 파악을 잘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를 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갈라선 거 아니냐. 멀어졌다. 상당히 그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발언 자체가 법 앞에 성역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발언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이제 약간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 지금 그래서 자꾸 왜 그러냐면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중에 이제 검찰 후배들이 그러겠죠. 아니 검찰총장 뭐 했냐? 당신이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기면 기든 아니면 아니든 밝혀냈어야지. 자꾸 질질질 시간이 끌리니까 특검법 자꾸 나오니까 당신이 뭐라 그랬냐? 아니 특검법은 일종의 의회의 사법행위 방해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왜 빨리 수사를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박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소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명품백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걸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그런 분석 나왔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헤어질 왜? 결심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물러나고 나면 이제 정말 뒷방이 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정치를 할 거 아니면 그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이성윤 의원이 됐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의원이죠.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뭐 했냐. 네. 막 이런 국회에서의 이제 추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판에 뭔가 결심을 하려는 것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소환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아니 한 말씀 방송이 있어요. 너무 편파적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비판은 일절 안 하는 방송인가요? 지금 아니 정말 주제가 없어가지고, 예. 민주당이 정말 당내 민주주의를 정말 왜곡을 하고 지금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빵탄을 하려고 예. 정말 그 특검을 남발한 특검 춤을 추고 있다, 특검 댄스를 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장관 대표님, 그래서 제가요 진실을 이길 거짓은 없다 이렇게 이재명 얘기하고 대표, 있는 거죠. 조국 대표 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전 대표님이 나왔으니까 당 대표 얘기, 전당대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7월 말로 전당대회 결정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선 룰도 룰이지만 한동훈 위원장 출마할까요? 저는 내기합니다. 내기는 뭐냐면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출연 여부를 놓고 네. 제가 내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예. 당대표 된다. 그 다음에 이상민을 왜 걸어요? 그러지 마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가만히 있는 소리를. 민주당은 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된다. 저는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가는 것이다. 예. 이건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보다도 더 높은 확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잠깐 말씀 죄송한데 자막 나가나요? 가만 계세요. 자막 나가나요?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특검법에 맞서서 대추수금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그건 우리가 추수금 보고 계십니다. 한잔 하셨어요? 네? 환절기가 코가 막히겠습니다. 휴지 좀 가져오세요. 예. 가져오세요. 콧물이 나와. 전당대회 질문 드리는데 특검 말씀을 아니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막이 좀 나가야 될 것 특검 같아요. 말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특검 말씀하시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도 한번 마지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작 오시장, 네네. 너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한동훈 띄우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당 부활은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다. 당대표만 좋은 일이고 그거는 정말 국민들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과거의 금권 선거를 부활시키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숙고하고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시장님 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그 철인 경기인가요? 수영하셨잖아요. 수영을 했죠. 그 SES 수영 좋아하세요? SES가 언제적 가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뉴진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예. 뉴진스 가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돈 먹는 하마가 과거 지구당의 원상이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다시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마 같은 우리 배 수장님이 예.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뉴진스 이야기는 잠깐 잘못 들어간 거죠? 잘못 들어간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이제 했었는데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이거 한동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들어봐야죠. 들으면 안 될까요? 가면이 없습니다. 가면이 없네요. 가면 없이 하면 안 한동훈 되나요? 가면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제 질문은 그러니까 맞네요. 아니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말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네, 뭐 최고위원들이 잘하니까 어떻게 연임할까요? 연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당원들의 마음대로 의견을 잘 하십시오. 받아들여가지고 예.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팥빙수 드실 때도 연유 넣으시잖아요. 연임. 연유. 저는 재미없는 개그는 끊어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어. 예. 자, 이재명 대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정치배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서 소장님, 이상민 PD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